안녕하세요. 포기한다. 어이구, 걸지를 못하네. 저희 들어가는 자대가 몇 번 자대예요? 10번이요. 10번이요? 떡이요? 아니면 토종이요? 쪼라고. 토종이요. 아, 비가 와야 될 텐데. 작년에 내가 들었던 데들이? 아, 여기에요? 작년에 들어오셨었다고? 너무 크니까 자, 지금 예당지 도착해서 기본 세팅은 다 됐는데요. 일단 보시다시피 바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낚싯대를 피게 되면은 어차피 찌맞춤도 할 수도 없고 혹시나 이 바람에 낚싯대가 떠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따가 바람이 좀 자기를 좀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나와서 낚싯대를 피고 찌맞춤을 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름 필드테스터 세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저수지 예당지로 출조를 나왔습니다. 저는 이곳 예당지에 처음 온 곳인데요. 일단 예당지 생각하시면은 풀물나무나 이제 그림 좋은 포인트, 좌대가 그런 포인트로 많이 이동되어 있는 그런 곳을 생각하시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휑합니다. 이곳 저수지가 지금 저수율이 8%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낚시를 할 수 있을 곳이 이곳밖에 없기 때문에 자대를 이쪽으로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일단 낚시를 하기 여건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일단 낚싯대도 피지 않았고 기본 세팅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안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까지 사용한 초리대부터 봉돌까지의 채비법, 그 다음에 묶음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리대 매듭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쓰는 초리대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하기 쉽도록 초리실과 흰색 원줄을 준비했습니다. 자, 처음에 원줄은 모든 분들이 사용하시듯이 무매듭법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리실입니다. 이 끝부분이 초리실 끝입니다. 자, 이 원형 밑으로, 위로 말고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예를 들기 쉽도록 길게 사용하겠습니다. 아래서 밑으로. 자, 잘 보이게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 부분을 잡아주시고 이 원형 안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긴 줄을 쭉 잡아당겨 주시면 이 끝부분을 컷해 주시면 되고요. 아주 강도 있는 매듭법이 됩니다. 이 매듭법은 혹시라도 이쪽 짧은 줄을 건드려서 이게 풀렸을 경우에도 뭐 챔질을 한다거나 당기실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풀 때는 똑같이 짧은 줄을 당겨 주시면 쉽게 풀리고요. 앞으로 살짝 밀어서
해주시면 쉽게 탈거가 됩니다. 자, 모든 설명은 다 드렸고요. 그럼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초리실 끝부분은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럼 이제 초리실부터 이제 요 핀도레까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핀도레에서 본봉돌, 그 다음에 이제 스위벨 채비하는 법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낚싯대 줄의 길이는 사용하시는 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하는 게 적당할 것 같다고 설명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낚싯대 끝부분에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중 스토퍼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중 스토퍼를 하나 더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G 스토퍼는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핀크립에 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크립은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은 설명하기 쉽도록 약간 큰 핀도레를 준비했습니다. 자, 요 매듭법도 굉장히 다양한 매듭법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멍에 한번 넣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한 5번에서 한 6번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원줄이 좀 굵은 걸 준비해서 한 5바퀴 정도 돌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 구멍이 있습니다. 요 끝부분에 보시면 구멍이 있는데요. 요 구멍 사이로 이 끝부분에 짧은 줄의 원줄을 넣어주시고 이렇게 당겨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잘못 자칫하면 풀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구멍에 넣으신 다음에 요 원형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요 원형이 있는데, 이 원형 안으로 한번 넣어주시고 끝부분을 잡아서 살포시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겨주신 상태에서 긴 줄을 쭉 잡아 당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줄도 잡아 당겨주시고, 당겨주시고, 짧은 줄은 짧게 커트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커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으로 이제 본봉돌과 이제 스위벨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봉돌을 이렇게 케이스에 크기별로 나눠서 가지고 다닙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원봉돌 채비입니다. 원봉돌 채비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대중적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이 밑으로 이제 기둥목줄과 이제 스위벨을 장착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둥목줄입니다. 기둥목줄 센치는 짧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길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고요. 이 기둥목줄을 밑에 원형 안에 넣어서 그냥 일반 매듭으로 그냥 일반 매듭으로 그냥 한번 묶인 겁니다. 이 상태에서 라이터로 끝부분을 똥을 동그랗게 찢어주시고 쭉 당겨주시면 절대 안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위벨입니다.
자, 이건 사용 예니까 제가 좀 길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로 장착을 해도 되는데 이게 빠지는 경우가 요 끝부분에 이 고무가 가끔씩 빠져서 이 스위벨이 탈거가 되는 경우가 가끔씩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이중 스토퍼의 이 윗부분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꼬까풀 모양의 고무를 자, 이렇게 고무를 넣어주시면은 아주 일체감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요 끝부분도 구멍에 넣어주시고, 아까 곰봉돌과 똑같이 그냥 일반 매듭으로 한 바퀴 묶어주시고, 끝부분에 라이터로 똥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쭉 당겨 주시면 절대 안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나노추 봉돌 줄에 껴 주시고, 아까 위에 달았던 꼬깍볼과 스토퍼를 같이 내려 주시면, 이게 제가 사용하는 스위벨 채비법입니다. 자, 지금 스위벨 채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편대 채비에 대해서 또 궁금해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중간목들을 좀 잘라서 편대 채비를 만드는 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시중에 가시면 이런 편대를 보시면 요 끝에 구멍이 있습니다. 요 구멍이 있는데, 구멍에 넣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고무를 하나 고무를 미리 넣어주시고요. 똑같이 자, 지금 안에 넣습니다. 구멍 안에. 자, 이렇게 넣습니다. 매듭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똑같이 아까 스위벨처럼 한번 묶어서 안에 넣어서 똥을 지져서 쭉 당겨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에 이 핀돌에 묶었을 때처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한 번 묶어서 똥을 지지는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그냥 한번 묶어 주시고요. 라이터로 끝부분을 살짝 똥이 나오게 지져 주시고, 이렇게 해도 절대 안 빠집니다. 당겨 주신 다음 이 고무를 끝까지 쭉 내려 주시면 완성됩니다. 자, 나노추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노추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하고 그 다음에 치맞춤하기 굉장히 편리하게 나온 추인데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봉돌이 지금 290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 봉돌의 그람 수는 2.90g입니다. 요 홀더까지 전체가 포함이 돼서 2.90g이니까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 나노추의 봉돌을 밑에를 잡고 위에를 풀어주시면 이 위에 홀더가 풀립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봉돌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290이면 요 300짜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쉽게.
뭐 기존에 나와 있는 봉돌들은 원줄을 자른다던가 아니면은 미 핀도레에서 다른 봉돌을 교체를 해야 되지만 요 나노줄 봉돌은 이 가운데 봉돌을 빼서 다른 자기가 맞는 그람수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봉돌을 풀려면은 기존에 사용하시는 풀려고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 요 가운데 봉돌은 반대로 푸셔야 됩니다. 요 홀더의 잠김을 위해서 반대로 그 톱니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밑에를 잡아 주시고요.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쉽게 탈거가 됩니다. 자, 지금 290이고요. 3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금 300입니다. 자, 이렇게 평상시 잠그듯이 잠그시면 안 되고 반대로 돌려야 잠깁니다. 자, 잠겼고요. 그 다음에 홀더는 똑같이 항상 사용하시듯이 잠그시면 쉽게 교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상태에서 이제 미세하게 오링을 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홀더를 빼주시고요. 이 위에다가 이렇게 끼셔도 됩니다. 이렇게 껴도 되지만 일체감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 봉돌을 먼저 풀어 주시고요. 요 나노추에서 나오는 요 오링을 밑에 끼시고 봉돌을 잠가 주시면 일체감이 더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요 밑에 0.05g을 꼈는데요. 요 295, 290이고 이게 300입니다. 그러면은 요 오링을 하나 끼면은 295가, 예를 들어서 지금 305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깨시면 295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오링을 하나 더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0.005짜리 오링을 두 개를 장착하시게 되고 290g을 끼시게 되면 아까 요거 낀 거와 같이 300g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노추는 오링이 호수별로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이 나머지 오링들은 이 위에 끼셔도 이 위쪽으로 홀더를 풀러서 치맞춤에 맞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모든 채비가 다 완성이 됐는데요. 핀돌에 나노추, 그러니까 본봉돌,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이제 최종 봉돌까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전부 다 치맞춤이 다 되었다고 가정하에 이제 바늘을 이제 장착을 할 건데요. 이 부분에 지금 되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늘 귀에 목줄을 먼저 집어넣어도 됩니다. 목줄을 먼저 집어넣어도 되지만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바늘 구멍 찾기가 힘드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바늘을 먼저 집어넣습니다. 자, 바늘을 먼저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냥 일반 매듭 바늘을 잡고 눌러서 이 구멍 사이로 살짝 빼서 그냥 쭉 당겨 주시면 절대 안 빠집니다. 또 간혹 가다가 치맞춤을 다시 확인하고 싶을 때 바늘을 탈거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이 바늘을 자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르지 않아도 쉽게 탈거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바늘 끝부분을 이용해서요. 이 사이에 매듭진 부분에 살짝 낀 다음에 살짝 당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탈거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늘을 지금 여러 개 매놨는데요. 이 끝부분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라이터로 똥을 지져서 3.7에서 8 정도 사이로 지금 편대에 장착을 했을 때 그 정도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빨리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빨리 묶고 빨리 탈거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바늘 매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늘을 매려고 지금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바늘 자동으로 묶을 수 있는 기계고요. 그다음에 바늘과 이제 바늘 목줄을 이제 쉽게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쇠뭉치, 그다음에 목줄, 그다음에 컷할 수 있는 합사가위, 그다음에 라이터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늘 한번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많이들 사용하실 겁니다. 처음에 바늘 길을 요 안에 넣고 깊숙이 넣어주시고요. 끝까지 들어갈 때까지. 자, 이 합사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바늘 자동 기계는 묶는 방법이 한 두세 가지 정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묶습니다. 자, 잡고 밑에를 잡아주시고 이 사이에 껴서 이 위쪽에 대략 한 2cm 좀 안되게 한 1.5cm 정도 되게 남겨주시고요. 이 밑에서 한 바퀴 감아주고 밑에를 잡습니다. 밑에를 잡아주시고 바늘 돌리는 횟수는 저 같은 경우는 한 7바퀴에서 8바퀴 정도 돌립니다. 하나, 둘, 셋, 지금 한 8바퀴 정도 감았습니다. 이 뭉치를 위로 올려주시고 쭉 당겨주시고 바늘을 탈거해 주신 다음 이런 벤치로 바늘을 잡으신 다음에 세게 한 2번 정도 당겨 주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커트해 주시고요. 자, 이 잔은 현대 전용 목줄 길이를 만들 수 있게 나온 제품입니다. 이 사이에 이렇게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끝부분에 쭉 당겨 주신 다음 자, 똥을 찢을 수 있는 약 한 0.5mm에서 0.7mm 정도 잘라 주신 다음 라이터로 끝까지 지지셔도 더 이상 이 끝부분이 막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져지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밀어서 이렇게 빼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요즘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바늘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우 바늘을 약간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늘 형태도 약간 진우 바늘 형식으로 바늘 끝이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중간쯤에 바늘 끝 약간 밑에 하단쯤에 약간 눌린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생미끼나 지렁이, 대야를 잘게 잘라서 쓰신다던가 그런 부분에서 쉽게 이탈이 되지 않고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온 제품입니다. 기존에 미늘 있는 제품을 저 같은 경우는 눌러서 썼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누르지 않아도 생미끼 끼기에 굉장히 편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강도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늘 끝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잘못하다간 피를 보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고 좀 어느 정도 수서 시간이 길어졌을 때 당고가 길어졌을 때 경시 변화로 인한 당고가 길어졌을 때 대처 방법.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솔직히 조금씩 자주 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게 귀찮으시다면 한 번에 제가 쓰는 양이 2배 정도를 계속 쓰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괜찮은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바람이 불게 되면 밥이 마를 수도 있고, 마르면서
경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밥은 마르고 떡은 지고, 그럴 때는 이제 보리를 약간 한 주문 해서 이제 물성을 맞추고 풀림을 조절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바라케 종류를 넣어갖고 이제 그것도 이제 치대는 게 아니고 코팅식으로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을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행동 반경 안에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놓잖아요. 아까부터 세일링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유. 일단 자대에 앉는 것도 일단 기본적인 제가 제 손에 잘 맞게끔 세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대도 튜닝을 해서 강목을 설치를 한 거고, 그다음에 그 강목 안에 이제 자석을 붙여놓은 것도 제가 가위 같은 거나 뭐 예를 들어서 오링, 이런 오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껴갖고 쉽게 사용하기 편하도록 이런 스프링 종류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제가 사용하기 편하게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경기 낚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최대한 단시간 안에 많은 마리수와 그 다음에 이제 채비 교환이 용이하도록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는 거죠. 편대를 사용 안 하는 사람들이 편대 채비를 쓰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거든. 편대 채비를 낚시터에서도 금지를 하는 경우와 이제 편대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부분이, 요 편대에 양쪽에 밥을 다는 게 아니고 요 가운데 뽕돌, 요 뽕돌에 이제 주먹만하게 이제 밥을 달아서 이제 양쪽에는 뭐 지렁이를 단다든가 아니면 이제 글루텐을 달아서 투척을 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뭐 그런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말하긴 또 애매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낚시터에서 편대를 금지하는 것도 솔직히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밥은 바늘에 달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중간 뽕돌 뭐 무슨 고구마처럼 뭐 주렁주렁 하고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렇게 밥 많이 낸다고 많이 잡는 것도 아니고, 뭐 다들 뭐 개인의 취향대로 그거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 수심 3m권의 쌍코 낚시하는 낚시터들이 가장 많은데, 그 편대 그 무게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뭐 그런 것 좀. 자, 편대 무게, 이 아래 최종 뽕돌, 이 편대 그람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부분은 진짜 정말 너무나 방대합니다. 이렇게 말로써 설명하기도 너무 방대하고, 글로 쓰면은 더더욱이 더 그렇고, 일단 현장에서 낚시를 하면서 설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일단 그냥 말로 설명하자면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일단 활성도도 좋고 수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3m권인 정도라고 하면은 일단 어느 정도 아래 최종 뽕돌이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이제 그 수심에 대한 수압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제 생각에는 한 0.6g에서 0.7g, 뭐 많게는 무겁게는 8g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뭐 일단은 자비터 같은 경우에는 입질이 굉장히 까칠하지 않는 이상 한 0.6g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글루텐 먹이를 사용할 때랑 어분 미끼를 사용할 때의 컨셉이 약간 틀린데, 글루텐 미끼는
편대에서 약간 그 가벼운 봉돌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어분당고 같은 경우는 약간 묵직하게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기준점은 한 현재 같은 경우에 0.67g 정도? 예, 0.6g에서 0.65g, 뭐 0.7g 정도가 좀 요즘 시기에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입질이 까칠하고 이제 잡이터라도 너무 많이 뭐 캐치 앤 릴리즈를 많이 해주는 그런 경우는 이제 손마터처럼 변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붕어들이 이제 침을 한두 방 정도 맞기 시작하면 이제 미끼에 대한 그 바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굉장히 이제 경계심도 심해지고 까칠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0.55, 뭐 좀 낮게는 0.50까지 쓰는데, 뭐 0.50까지는 뭐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 이제 세딩 가감하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자, 세링을 가감한다는 거는 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기본 맞춤에서 세링을 추가를 하면 했지, 더 이상 오링을 빼서 마이너스 맞춤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잡는 그 맞춤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그 한목 그 까만색 하단, 그게 제일 가벼운 맞춤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가벼운 맞춤으로 가면 일단 찌 표현도 이상해지고, 그다음에 아래 최종 봉돌도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가벼운 상태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가볍게는 안 가고 저는 더 이상 오링을 눌러서 더 무겁게 가는 거죠. 그럼 오링 그 집어넣을 때 뭐 오링 무게는 어느 정도? 카본탑과 전자탑이 약간 틀리기는 하는데, 제가 지금 전자탑을 한 6, 7개월 정도 썼는데, 전자탑 같은 경우에는 한목이 잡아주는 그 무게가 나노오링으로 따지면은 0.05g 정도, 특대 하나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나노에서 나오는 극소 오링, 요런 뭐 물론 예민할 때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오링을 이용해서 추가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거는 거의 웬만해서는 소용이 없고, 최하 소자 이상부터, 그러니까 소자, 중자, 그거 두 개를 갖고 이제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자 오링이 그램수가 몇 그램이죠? 0.13인가? 0.013, 중자가 0.018. 이제 예,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질 상황에 따라서, 예,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시키고, 예, 플러스 시키고, 또 이제 넣었던 오링을 너무 좀 애들이 부담스러워한다 싶으면 이제 빼기도 하고. 그런 이제 그 노하우에 따른, 그쵸. 이제 상황에 따른 그다음에 상황과 이제 바람, 대류, 그다음에 입질 패턴,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오링을 추가도 하고, 이제 기본으로 돌아오는 가감도 하고. 그러면 지금 성공돌과 기둥목줄 길이, 자, 기둥목줄 길이를 제가 13을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고 선호를 많이 했었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편대를 오래 쓰셨던 분들이 뭐 물론 10cm부터 시작해서 뭐 길게는 20cm까지도 써보시고, 뭐 여러 방면으로 쓰신 분들에 의하면 13cm가 가장 적당하다. 그 적당하다라는 말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 편대도 2분할이기 때문에 원봉돌 채비에 비해서 그 대류를 굉장히 많이 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둥목줄이 당연히 길어지게 되면 대류를 더 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사선이 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왜곡이 생긴다는 말인데, 왜곡이 생기면 입질이 들어와도 밑에서는 5cm를 올려도 찌 표현에서는 1cm도 안 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13cm가 가장 적당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약간 짧아지게 되면 대류는 들타지만 붕어가 그래도 이물감을 좀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튀는 입질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른 저녁을 먹고 지금 낚싯대를 피고
찌맞춤도 다 했고요. 이제 던져보려고 하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파도도 굉장히 많이 칩니다. 저도 여기 처음 오는 곳이어서 일단은 조항이 좋을지 안 좋을지 뭐 잘 모르겠고 일단 걱정이 먼저 많이 됩니다. 오늘 정말 꽝이라도 한번 칠까봐 약간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뭐 또 낚시를 하다 보면은 운 좋게 큰 덩어리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대를 갖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첫 밥에 사자가 딱 나와갖고 으쌰! 그럼 얼마나 좋을까. 꼭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 지올림은 쭉 뽑아주겠죠? 야, 흘러, 채비가 흘러. 오른쪽으로. 오, 뭐지? 아이고, 잔챙인가 보다. 제가 오늘 사용하는 미끼는 양글루텐을 쓸 거고요. 지금 일단 글루텐 단품으로만 개놨습니다. 지금 밥을 한 3-4번 정도 던졌는데 찌에 움직이면 있지만 일단 잡어로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 채비에는 제가 항상 사용하던 현대 채비를 쓸 겁니다. 지금 수심이 한 1m 겨우 넘는데요. 지금 분할이 약간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따 밤에 약간 미약한 입질도 한번 받아보려고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왼쪽 대는 전형적인 원뽕돌 채비에 목줄 길이는 6cm, 8cm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같이 올라오네 입질이. 자, 오링을 채워봅시다. 뭐가 살짝 걸렸다 빠지긴 하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네. 예. 잡어 같은데. 근데 희한하게 원복돌에만 입질이 들어오냐. 아주 멋진 녀석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어이구, 글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지금 저녁 먹고 낚시를 조금 해봤는데, 현재 시각 한 7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저는 이곳에 처음 와봤고, 이곳에 대한 사전 정보도 듣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들이대로 한번 쌍포로 들이대 봤는데, 일단 살치가 계속 공격을 하고, 일단 바람이 너무 불어서 입질을 구별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날이 좀 어두우면 살치는 일단 빠질 것 같으니까 어두워지고 일단 바람도 약간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낚시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8시 20분입니다. 지금 잠깐 휴식을 취하고 왔는데요. 일단 바람도 아주 멈추진 않았지만 살랑살랑 불고 있습니다. 이 정도 바람이면 뭐 낚시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해도 뉘엿뉘엿 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해서 대물이 나올지 아니면 작은 붕어들이 나올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고 들어갔어. 자, 지금 나와서 첫 밥에 한 수가 나왔는데요. 일단 입질이 올리는 입질이 아닌 빠는 입질이 나왔습니다. 지금 카메라 감독님이 모기향을 피러 간 사이에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첫 밥에 첫 수가 나왔으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이구. 자, 지금 한 수를 잡고 멘트를 하는 도중에 찌가 아주 부드럽게 올라가는 걸 챔질했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한 요 정도 씨알이면은 제 생각엔 준수한 붕어인 것 같습니다. 또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편대채비에 아주 이쁜 놈이 하나 나왔습니다. 찌올림이 약간 빨랐지만 그래도 준수한 놈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원복돌 채비에서 또 한 마리 나왔습니다. 뭐지? 여기 잉어 있어요? 우씨. 터졌어. 베스 같아. 중간에 터졌어. 자, 지금 좀 전에 채비 회수 중에 중간에서 생명체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묵직한 어종이 하나 걸렸었는데요.
일단 붕어 같지는 않았습니다. 힘을 쓰는 게 일단 남달랐고, 일단 베스나 아니면 잉어 종류였던 것 같은데요. 자, 원줄을 끊어졌으니까 다시 내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원줄을 묶어 갖고 당깁니다. 일단 채비는 다 돼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원줄만 풀어서, 자, 지금 이렇게 원줄이 나가거나 채비에 손상이 있어서 찌맞춤을 다시 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찌의 그람 수를 알면 나노추를 손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이 찌를 맞추면서 나노추의 뽕돌을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뽕돌을 달아서 찌맞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4자가 나왔으면 게임 오버인데 아무리 자동빵이어도. 자, 지금 원줄이 끊어져서 채비를 다시 하고 찌맞춤을 하기까지 10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제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런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채비를 미리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사용하는 찌의 그람수와 나노추 뽕돌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크지는 않지만 아주 묵직하게 올려준 놈입니다. 지금 11시 한 15분 정도 됐는데요. 씨알이 조금 아쉽고 찌울림도 약간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한 마리 나왔습니다. 지금 11시 반 정도 됐습니다. 원뽕돌에서 아주 미약한 입질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지금 폭발적인 조항은 아니지만 간간히 나와준 붕어에 긴장감도 있고 지금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이고, 지금 현재 시각 2시 정도 됐습니다. 찌울림이 약간 빨랐지만 그래도 한 마리 나와줬습니다. 진짜 입질 약하다. 아이고. 자, 현재 시각 4시 20분입니다. 아주 미약한 입질에 뽕돌에서 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나면 동이 틀 것 같은데요. 또 동 틀 때 입질이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동 트기 전까지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치야, 살치야. 현재 시각 5시입니다. 1박 2일 동안 잠도 한숨 못 자고 꼬박 밤을 샜는데요.
일단 맑은 공기 마시면서 주위 경관도 보고 그다음에 주위에 불빛도 하나도 없어서 밤낚시하기에는 눈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대략 지금 한 10수 정도 했는데요. 일단 저녁 먹고 나와서 낚시를 좀 했을 때 치어가 약간 덤벼갖고 잠깐 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나와서 다시 낚시를 시작하자마자 첫 밥에 준수한 씨알이 나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폭발적이진 않지만 따박따박 나와 주었다가 갑자기 원줄이 터지는 바람에 원줄을 갈고 나서부터는 입질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낚시를 하면서 느낀 점은 오늘은 좀 약간 무모한 도전, 제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이런 자연지에서 낚시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모험일 수도 있었지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추억 쌓고 가는 것 같아서 일단은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으니까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니까 더 이상 낚시를 할 수 없어서 일단 들어가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나중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게 뭘까, 얘가? 대략 한 9치 정도 되네요. 자, 가라. 네, 지금 현재 시간 10시 정도 됐습니다. 밤낚시를 하고 한 5시쯤 취침해서 지금 기상을 했는데요. 지금 해가 벌써 중천에 떴네요. 햇살도 굉장히 뜨겁고요. 오늘 1박 2일 낚시 정말 즐겁게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일단은 기분은 홀가분하고요. 그래도 마리수가 아예 꽝은 아니고 그래도 2자릿수 겨우 채워서 기분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엔 더 좋은 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